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IBM에서 빅데이터 인더스트리 아키텍트를 담당하고 있는 최안나입니다. 저는 오늘 IBM이 생각하고 있는 성공적인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방안과 빅데이터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 빅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요. 그리고 이런 빅데이터가 필요하게 된 이유와 빅데이터를 구축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 또 그런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참조 아키텍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빅데이터를 적용하실 때 과연 어떤 방법으로 빅데이터를 적용하시는 게 성공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는 방법인지 5가지 빅데이터 적용의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가 필요하게 된 환경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매체를 통해서 들으셨다시피 빅데이터라는 것이 이제는 단순히 기업이 생각할 때 IT의 이니셔티브가 아니라 광고에 나오는 말까지 될 정도로 굉장히 저희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와 있습니다. 빅데이터라는 것은 단어의 의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데이터가 커진 것을 의미하죠. 데이터가 커졌다, 얼마나 커졌냐라는 최근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 중에 90% 정도의 증가분이 최근 2년 안에 생긴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중에 약 80% 이상이 정형화된 데이터, 즉 일반적인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고요. 이런 데이터들의 20%만이 기업 비즈니스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즈니스 리더들이나 아니면 현업에 있는 사용자들이 빅데이터를 기업 업무에 활용하고자 한다라는 니즈를 많이 내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기업의 업무에 현재에는 필수적인 요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빅데이터가 단순히 대량의 데이터, 그리고 흔히 얘기하실 때 소셜 데이터, 또 비정형 데이터를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IBM의 최근에 IBB라고 하는 조사기관에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빅데이터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약 2,000분의 저희 전문가분께 설문을 돌렸고요. 그 결과를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단순히 빅데이터가 큰 볼륨의 데이터다, 혹은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다라고 하는 답변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빅데이터는 확장된 정보의 범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종류의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빅데이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았고요. 이 2가지의 의미 있는 답변이 저희가 봤을 때는 빅데이터에 대한 가장 올바른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는 기업 내부에 있는 데이터와 함께 새로 추가되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외부에 있는 활용되지 않는 데이터들을 함께 연관지어서 새로운 형식의 분석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보는데 한번 속성과 용도에 따른 특성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건 그 의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큰 용량의 데이터를 말하고요. 그리고 또 빅데이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근데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실시간성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단순히 여러 시간에 걸쳐서 저장된 데이터,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의사결정에 즉각적으로 쓸 수 있을 때 의미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는 즉각적인 인사이트를 뽑을 수 있는 실시간적인 속성 또한 포함하고요. 현재 최근에는 빅데이터라는 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정의가 나오고 있는 게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정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생기게 되는 문제점. 많아지니까 그 안에서 오히려 인사이트를 결정을 조금 주저하게 만드는, 즉 투명하지 않은 인사이트를 만들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불확실성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량의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인사이트만 뽑아내는 것, 그것이 빅데이터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4번째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빅데이터는 물리적으로는 센서라든지 아니면 기타 장비들에서 나오고 있는 데이터,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스트림성의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데이터 이외에도 내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들, 또 소셜에서 나오고 있는 고객의 여러 가지 행동 정보들, 도 역시 빅데이터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전통적으로 기업 안에 포함하고 계신 여러 가지 ERP라든지 운영 시스템의 데이터도 당연히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정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다음으로 빅데이터가 왜 필요하게 됐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건 기존의 분석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업무에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업무에 있는 현업들, 또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시는 임원분들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나은 인사이트를 사용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대부분 들어보면 단 한 가지입니다. 의사결정을 수행할 때 있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이 맞다라는 확신을 주는 것, 그것이 가장 빅데이터가 필요한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빅데이터는 기업 안에 있는 다양한 임원들, CEO뿐만이 아니라 마케팅 임원, 또 파이낸스 담당하시는 임원, 그리고 오퍼레이션 담당하시는 임원, 여러 임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일일 뿐더러 CIO에게는 이런 임원들, 또 LOB들을 원활하게 서포트하기 위한 여러 가지 IT의 프로젝트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빅데이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다음으로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전통적으로 빅데이터를 위한 다양한 기술들, 화두가 되고 있는 기술들, 하둡이나 NoSQL 같은 것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 이외에 빅데이터라고 하는 걸 기업 안에 성공적으로 도입하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라고 저희가 IBB에서 설문을 해봤을 때 고객들이 말씀하신 첫 번째가 저희가 봤을 땐 빅데이터를 위해 가장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게 정보의 통합이었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새로운 인사이트를 만들어내는 데도 의미가 있지만 기업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활용하던 정보와 활용하지 못하던 정보의 통합, 그리고 정형과 비정형의 통합, 그리고 기업 내부에 있는 정보와 외부에 있는 정보의 통합,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통합해서 그동안 쓰지 못하던 인사이트들을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다는 데에서 큰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위해 필요한 역량으로 그 첫 번째로는 정보의 통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고용량의 DW나 아니면 빅데이터를 위한 차별화된 보안이나 거버넌스를 위한 방안들이 마련돼야 되겠죠. 이런 빅데이터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시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되는지 IBM이 생각하고 있는 빅데이터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통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빅데이터는 구축을 하실 때 우선 데이터에 대한 수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데이터 수집단에서는 정형 정보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있는 시스템 안에 여러 시스템에 나누어져 있죠. 그 나누어져 있는 정보들을 원활하게 빅데이터 인프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 기존에 사용하시던 전통적인 ETL도 관계없고요. 그 이외에 빅데이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들을 여기에 적용합니다. 두 번째 레이온으로는 비정형 정보에 대한 수집인데요. 비정형 정보에 대한 수집은 그 비정형을 인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빅데이터 인프라로 비정형 정보들을 수집해 오는데, 예를 들어서 웹상의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크롤러라고 하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나 솔루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해 오시죠. 데이터를 해온 이후에는 빅데이터 인프라 안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처리가 나뉩니다. 첫 번째 영역은 리얼타임 애널리틱 존이라고 해가지고 실시간 처리 영역, 두 번째 영역은 하드 플랫폼 존이라고 해서 대용량 처리 영역입니다. 실시간 처리 영역에서는 데이터가 실시간적으로 피딩이 될 때 그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인사이트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요. 두 번째 하드 플랫폼 존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이력성으로, 조회성으로 여러 가지의 쿼리들을 변형해서 시험해보고자 할 때 활용되고 있는 존입니다. 데이터의 전처리 영역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인사이트가 만들어지면 그 인사이트들은 다중의 사용자들, 다양한 사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DW 존으로 피딩이 되거나 혹은 자체적인 비주얼라이제이션 방법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의 영역은 DW 존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의 영역은 데이터의 시각화 영역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시각화 영역에서는 기존에 쓰시던 올랩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포털들과 연계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빅데이터를 위한 차별화된 비주얼라이제이션 방법을 도입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IBM은 엔드투엔드로 고객의 빅데이터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빅데이터 솔루션을 플랫폼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처리를 위해서는 IBM의 인포스피어 스트림즈라고 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데이터의 수집 영역에서는 전통적인 ETL인 데이터 스테이지, 그리고 하둡에서는 빅데이터를 위한 대용량 처리 엔진인 하둡을 포함하고 있는 인포스피어 빅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DW를 위해서는 퓨어 데이터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대용량 DW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시각화 부분에서는 코그너스의 BI, 또 코그너스의 리얼타임 대시보드와 같이 활용하실 수 있는 RTM, 또 SPSS라고 하는 통계 기반, 모델 기반의 통계 분석 솔루션, 그리고 데이터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데이터 가상화 솔루션, ICA라고 하는 텍스트 애널리틱을 위한 솔루션, 그리고 유니카라고 하는 마케팅 실행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빅데이터를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데 있어서 크게 4개의 솔루션을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데이터의 가상화를 위한 솔루션, 두 번째는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 솔루션, 세 번째는 실시간 분석을 위한 솔루션, 네 번째는 DW를 위한 솔루션입니다. 그 첫 번째인 데이터 가상화 솔루션인데요. 데이터 가상화라고 한다면 빅데이터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워낙 많은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통합해서 쓰겠다라고 하면 그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라도 빅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두고 그 데이터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텐데, IBM이 생각하고 있는 빅데이터의 첫 번째 단계는 이 데이터들을 일종의 가상화를 통해서 하나의 화면에서 보실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빅데이터를 즉각적으로 활용하고 그 활용을 통해서 의미가 있다라는 판단이 되면 그 데이터를 빅데이터 인프라로 옮겨오는 이런 방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IBM의 솔루션은 데이터 익스플로러라는 솔루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둡 기반의 대용량 데이터 처리 분석 솔루션인데요. 오픈소스 하둡을 기반으로 해서 필요로 하고 있는 이 하둡 기반으로 개발을 할 때 필요한 기능이라던가 관리를 할 때 필요한 기능, 또 다양한 여러 가지 개발을 하실 때 필요로 하고 있는 내부적인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함께 묶어서 제공하고 있는 빅인사이트라고 하는 제품을 제공하고 있어서 하둡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개발하고 기업 안에 하둡 인프라를 빨리 도입하실 수 있도록 하면서 손쉽게 매니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시간 스트리밍 컴퓨팅을 위한 실시간 분석 솔루션인 스트림즈입니다. 이 스트림즈는 실시간으로 피딩되는 데이터들을 바로 입수해서 그 입수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분석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솔루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입수되고 있는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확장성을 제공해야 되고, 이 확장성 있는 데이터들이 하나하나 분석되는 게 아니라 여러 피드되는 데이터들을 함께 묶어서 연계시켜서 분석해서 하나의 인사이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병렬 처리뿐만 아니라 연관 분석 기능까지를 제공하고 있어서 업무에 필요로 하고 있는 실시간적인 분석 요건 어디에도 적용하실 수 있게 되고요. 특히나 운영 최적화 부분에는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역인 DW를 위해서 퓨어 데이터 시스템이라고 하는 고용량 DW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서요. 다양한 사용자들의 분석 니즈를 만족하기 위한 기능들을 제공하면서 빠르게 쿼리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IBM이 생각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아키텍처적으로 구성을 하는지, 또 컴포넌트로는 IBM이 어떤 제품을 제공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다음으로 성공적인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빅데이터의 가상화와 탐색의 부분에 빅데이터를 적용하십시오라는 부분인데요. 빅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두고 그 데이터를 현업의 사용자들이나 IT의 분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화면에 구성해서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때 한 화면 안에 기업 내부에 사일로되어 있는 정보들을 표현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 외부에 있는 것, 뉴스라든지 블로그라든지 혹은 자주 보시는 어떤 컨텐츠들이 있다고 할 때 그런 컨텐츠들을 함께 묶어서 하나의 화면에 보여주도록 하는 것, 그것이 빅데이터 가상화와 탐색 부분입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빅데이터를 구태여 기업 안으로 수집을 해서 그것을 프로젝트로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할 그런 오버헤드 없이 빠르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빅데이터를 빠르게 현업들한테 맛보일 수 있도록 하고 그 효과를 검증해서 빅데이터의 향후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스폰서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적용 패턴은 고객 중심의 부분에 어디에든지 간에 빅데이터를 적용하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빅데이터를 활용할 때 어느 부분에서 가장 가치가 크겠느냐라고 저희가 고객분께 여쭤봤을 때 많은 기업에 있는 고객분들이 그들이 상대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대상인 고객을 이해하는 데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분명히 효과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라도
고객과 관련된 어떤 업무에도 빅데이터를 적용하신다라고 하면 성공적으로 빅데이터의 효과를 검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CRM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과 관련된 다양한 인사이트를 만들어내고 계시지만 거기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외부에 있던 정보들, 또 그동안은 활용하지 못하던 고객의 행동 패턴 정보들, 이런 정보들까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좀 더 차별화된 마케팅, 차별화된 프로모션, 또 상품 개발을 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라도 기존에 사용 못하시던 웹로그의 스트림이라든지 또 외부의 고객의 피드백들, 또 고객의 VOC들,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함께 고객의 이해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적용 패턴은 운영의 최적화 부분에 빅데이터를 적용하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운영의 최적화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비즈니스를 수행하시면서 항상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운영 부분에 최적화를 위해서 빅데이터를 적용하시면 효과가 클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조와 관련된 기업들, 또 생산과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조나 생산 라인에 다양한 시스템들이 존재하고 그런 시스템들, 설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런 오버헤드들을 최소한 줄여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빅데이터를 적용한다거나, 물류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류의 가시화 부분에 빅데이터를 적용을 한다거나, 또 유통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장의 관리 부분에 빅데이터를 적용하신다거나, 이렇게 운영의 최적화 부분, 또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효율성을 검증하시는 부분에 빅데이터를 적용하는 것도 성공적인 빅데이터의 적용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네 번째 패턴은 어떤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번째 적용 패턴은 DW를 보완하시는 용도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DW를 보완한다라는 것은 우선 기존에 있는 DW가 많은 고민을 갖고 있다는 걸 말하죠. DW를 가지지 않은 고객들은 거의 없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DW 시스템이 용량적으로 또 사용자의 여러 가지의 변화되고 있는 니즈 때문에 DW가 개비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은 새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DW를 구축할 필요들이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DW들을 있는 그대로 두는 상태에서 조금 더 보완하는 용도로 빅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고 그때 빅데이터는 아마도 DW를 보완하면서 빅데이터 자체에서 차별화된 인사이트를 뽑아줌으로써 DW의 기능을 확대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3가지 정도의 패턴으로 DW의 보완 용도로 빅데이터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DW 쪽으로 데이터가 가기 전에 전처리를 하는 영역으로 빅데이터의 인프라가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시간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데이터가 워낙 용량적으로 커서 DW에 사용 못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데이터를 스트림즈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어느 정도 분석을 해서 DW 쪽으로 넣는다든지 또 대용량이라서 DW에 전 데이터를 못 넣어서 문제가 됐던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하둡 쪽에서 분석을 해서 빅데이터 인프라, DW 인프라 쪽으로 옮겨온다든지 이런 전처리 영역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주 쓰이진 않지만 업무에는 필요한 데이터를 놓고 그 쪽에 간간히 일어나고 있는 쿼리들을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저장 공간으로 하둡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 한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영역으로는 뭔가 DW 쪽에서는 필요 없지만 새로운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시험적인 공간으로 어떤 데이터의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구테어 DW 쪽의 데이터를 확대해 주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데이터를 넣어주지 않더라도 이 하둡 공간에서 자유롭게 쿼리들을 돌려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이때 DW가 가지는 첫 번째 다수의 사용자를 서포트하는 데 있어서 쿼리가 조금 바뀌게 되면 워낙 리소스를 많이 먹으니까 그런 쿼리들을 못 돌리는 이런 제약사항을 약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적용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5번째로 빅데이터를 어느 부분에 적용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5번째 적용 패턴은 보안이나 리스크 관리 부분입니다. 보안이나 리스크 관리의 부분에는 우선 빅데이터가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활용된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빅데이터가 시장에 처음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적용된 인더스트리가 이 공공 분야거든요. 공공 분야의 보안이나 이 리스크 분야에 굉장히 많이 빅데이터가 실제로도 활용이 되었고 그 효과를 많이 검증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기업 안에 보안이나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빅데이터를 적용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안적인 부분이야 뭐 감시나 통제 이런 부분이 되겠지만 리스크 관련된 부분은 단지 운영상의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뭐 브랜드와 관련된 리스크의 관리, 그리고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 때 그 환경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리스크를 미리 감지하도록 하는 뭐 얼리 워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가능할 수 있고요. 또 금융기업에서는 고객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의 뭐 투자, 자산과 관련된 리스크 부분에도 빅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IBM이 생각하고 있는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와 또 필요성, 그리고 빅데이터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솔루션, 그리고 성공적인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5가지 패턴을 말씀드렸는데요. IBM은 이렇게 엔드투엔드로 플랫폼성으로 빅데이터를 제공하면서도 IBM 내부에 있는 IBM 리서치를 통해서 기업이 당면한 고민에 대해서 함께 어떤 식으로 푸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M의 연구에서의 에셋, 그리고 IBM GBS의 컨설팅 역량, 또 IBM 소프트웨어 그룹과 하드웨어 그룹에서의 빅데이터 인프라 역량이 함께 묶여서 여러분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의 고민을 가장 잘 풀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